오늘은 퀀텀 싱글 밸류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돼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한 절반 정도 파악해서 그 뒷부분에 이제 매트릭스 어리스메틱 그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좀 익스포넨셜하게 빠르게 뭐 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쪽은 이제 잘 못 봤고 그 앞쪽에 이제 퀀텀 싱글 밸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걸 이제 요 연산 과정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고 하는 것들을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퀀텀 싱귤러 밸류 트랜스포메이션이 QSV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나온 이유가 이제 퀀텀 알고리즘이 이제 그 전까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이 논문이 나온 게 2010년대 말인데 이제 파이마이 처음에 양자계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양자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계산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프로포즈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말에 슈어 알고리즘, 그로브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분이 이제 퀀텀 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로버스 알고리즘에서 좀 더 일반화된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 알고리즘도 나오고 그다음에 HHL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퀀텀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궁금증이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들 구성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좀 기초적인 구성 요소라고 하면 퀀텀 프레이 트랜스폼,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HHL 그 리니어 이퀘이션 푸는 그렇게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좀 있겠지만 그러한 프리미티브스 약간 기초적인 그런 알고리즘들이 서로 독립적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공통적인 더 깊은 개념에서부터 시작된 각각의 예시들인 건지 이게 궁금해져서 좀 더 이런 디퍼한 컨셉이 있을까? 얘네들 다 포괄하는 그런 깊은 컨셉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처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퀀텀 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서 QSP라는 걸로 유명한 논문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QSVT가 그 QSP를 발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 이제 좀 유명한 알고리즘들인데 먼저 이제 그 물리계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그 다음에 HHL 알고리즘으로 속도 향상되는 것들은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 뭐 퀀텀 웍스 요것들은 이제 쿼드라틱하게 어, O 오브 n만큼 시간이 걸렸다면 O 오브 루트 n만큼 시간이 걸리도록 그렇게 쿼드라틱한 스피드업을 달성했습니다. 그 각각의 그렇게 이제 스피드업이 되는 소스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어,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위에 적힌 알고리즘들은 더 근본적인 개념인 QSVT의 예시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QSVT가 퀀텀 프레이 트랜스폼은 포함하지 못합니다. 어, 그래서 QSVT는 양자 알고리즘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이 논문의 저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블록 인코딩을 볼 건데, 그 저희가 양자 컴퓨터에서 그 유니터리 연산이 아닌 그러한 연산들을 양자 컴퓨터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조금 약소화한 겁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노멀라이즈 팩터 아니면 좀 알파 값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여기 알파 값이 곱해지고 하는데 이제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식을 좀 간략하게 썼고 요 A라는 임의의 행렬을 넣고 이 점 부분들은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유니터리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 A라는 우리가 사용할 그 매트릭스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HHL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A에다가 그 AX는 B라는 리니어 이퀘이션 문제를 풀 때 그 A 행렬을 여기다 넣는 거죠. 넣는데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 그 스펙트럴 놈이라고 해서 그
이제 행렬에도 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아이겐 밸류가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A 행렬이. 그래야지 이제 유니터리로 맞출 수 있겠죠. 네. 음, 그렇게 되고, 그쵸. 그래, 안 그러면 1보다 큰 그 유니터리가 만들어질 수 없을 테니까, 아이겐 밸류가 1보다 커지면. 네, 이렇게 블럭 인코딩을 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넣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후반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예시를 대충 보겠습니다. 이 블록 인코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스퍼스 매트릭스를 여기다 이제 A에다가 인코딩을 하는 방법인데, 얘는 이제 행을 쫙 하나의 행을 선택해서 쭉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유니터리 연산이고, 얘는 열에 해당하는 유니터리 연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0이랑 0으로 둘러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유니터리 연산이 있고 0이랑 0이랑 둘러싸고 그다음 이제 각각 제가 고르고 싶은 컬럼에 대한 정보와 아니 로우에 대한 정보와 이제 컬럼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만약 이러한 유니터리 연산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어, 스파르스 매트릭스의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 인코딩이 효율적으로 가능한 몇몇 예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어서 제가 아직 그 자세히 보진 않아서 네,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SVT인데요. QSVT는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퀀텀 싱귤러 밸류 트랜스포메이션이어서 싱귤러 밸류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odd 다항함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odd polynomial. 근데 이제 이게 even도 가능합니다. 근데 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odd 혹은 even polynomial 그런 펑션을 요 블럭 인코딩한 A의 싱귤러 밸류에다가만 이제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를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요 시그마 i가 싱귤러 밸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조작을 해서 u5라는 걸 원래 u에서 u5라는 걸 이제 잘 구할 수 있는데 쉽게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폴리노미얼 함수를 이게 싱귤러 밸류에 씌울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귤러 밸류를 씌우는 이제 그 식이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 그 밑에 여기 있는데 보시면 그 여기 Rx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Rx라는 게 약간 반사시킨 느낌입니다. 그 X가 parameterized singularity reflection 그 약간 좀 그러한 요런 유니터리 연산인데 이런 유니터리 연산들이랑 그 RZ 게이트, 요 싱글 큐빅 게이트 요 두 개만 잔뜩 이제 여러 번 가해주면 D번 가해주면 D차 최고창이 D차항인 혹은 D차항보다 작은 그러한 폴리노미얼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논문에서 아마 시오림 3번이랑 코로랄리 이게 발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따름 정리 8번 이런 곳에서 증명을 하는데 요 PX의 조건은 이제 페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 그러니까 뭐 D가 짝수면 똑같이 P도 짝수 페널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홀수면 얘도 똑같이 홀수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니터리가 일단 되긴 해야 되니까 PX의 절대값은 1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고 하여튼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하는 이런 PX를 만들어주는 phi j들 j가 1부터 t까지 있죠. 요 phi j들 이 D개를 이제 찾을 수 있대요.
요 대문자 파이가 파이 1부터 파이 D까지 그 집합인데, 그래서 QSVT가 아까 전 페이지로 돌아가면 요걸 이제 그 파이를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경우 이제 효율적으로 알아냈고, 그걸 이제 u파이 요 행렬 이렇게 싱귤러 밸류를 폴리노미얼 씌운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킷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유는 어, 이건 이제 블럭 인코딩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 안슬라 큐빗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0이랑 0 이렇게 이전 페이지인데 CU잖아요. 이거랑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라마드랑 이렇게 그 컨트롤 게이트 X 있고 한 거는 그 수식을 풀다 보면 얘가 이제 이 폴리노미얼 함수가 그 실수 함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이걸 보시면 그 아까 봤던 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px가 그 여기 컴플렉스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컴플렉스 폴리노미얼 펑션. 근데 그걸 이제 그 중에서 실수 파트만 뽑아내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막 CNOT 게이트 있고 컨트롤 NOT 게이트 있고 이렇게 하다마드 가하고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px랑 p 컨주게이트 된 거랑 더하면서 그 실수항만 남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요거는 그래서 이러한 실수항만 뽑은 그러한 것도 이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증명한 거고. 그럼 지금까지 보면 제가 본 거는 여기 두 페이지에서 본 거는 어떠한 스칼라 값 x에다가 이렇게 폴리노미얼한 값을 이제 레프트 탑 코너에다가 박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심 있었던 거는 블럭 인코딩을 여기다 A를 하고 요 A라는 매트릭스의 싱귤러 밸류에다가 이 폴리노미얼 함수를 씌우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스칼라 값에다 씌우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시그마 Z, RZ 게이트들로 이제 여러 번 이제 모듈레이션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확장시키는 과정이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까지는 아직 잘 읽지 못했고 그래서 벌써 마지막 페이지긴 한데 이것들을 어떠한 계산 복잡도로 할 수 있는지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QSVT로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 뭐 퀀텀 워크 같은 경우에는 마코브 체인의 마코브 체인을 따라서 이제 이게 쭉쭉 퍼져 나가는 건데, 걸어 나가는 건데, 그 스텝을 어떻게 쿼드라틱하게 빠르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QSVT 프레임워크로 다 풀어나갔거든요. 그리고 요건 이제 HHL 관련된 건데 그 HHL이 아시다시피 그 AX는 B 문제 그 선형 방정식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니까 AX는 B가 있으면 X는 A 인버스의 B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A는 헐미션 매트릭스일 때 따지기 때문에 A 인버스를 하면 싱귤러 밸류들이 그 역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싱귤러 밸류를 역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폴리노미얼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로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을 시키는가 해서 QSVT로 이제 HHL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뭐 뒷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설명 이제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그 블럭 인코딩을 이제 탑 레프트 코너에 했으면 그 블럭 인코딩 된 것들끼리 어떻게 아리스메틱한 그 덧셈, 뺄셈, 곱셈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관련해서 이 확장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우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마르코브 체인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마코브 자세하게 체인, 알려줄 수 있나요? 네, 그 마코브 체인은 그 이전 그 음, 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이전 상태만 영향을 받고 그보다 더 과거의 상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마코브 체인이라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가 여기 A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B라는 스테이트가 있고 그 마코 이제 이전 그 현재 자기 자신의 상태만 그 다음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C라는 상태가 있으면 각각의 어떤 사람이 A라는 상태에 있을 때 B로 갈 확률이 그 다음 스텝에서 B로 갈 확률이 3분의 1 그리고 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다시 그 다음 스텝에 그대로 있을 확률이 3분의 1 그다음에 C로 갈 것이 이렇게 3분의 1 있고 그다음 이 B와 C에서도 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C에서도 뭐 A로 다음 스텝에 만약에 그 사람이 C 상태에 있었으면 그 다음 스텝에 A로 갈 확률이 2분의 1, B로 갈 확률이 2분의 1. 그다음에 이제 B도 마찬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겠죠. 이런 걸 마코브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클래시컬하게 이러한 상태가 좀 많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럼 마코브 체인 이게 다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데 그 마코브 체인을 따라서 그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 A에 있는 사람이 뭐 파이썬에서 뭐 랜덤을 돌려가지고 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뭐 33보다 작게 나왔다 하면 이제 B로 가고 33부터 66 사이다 하면 A로 가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어 이제 퀀텀 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코브 체인이 있을 때 어, 동시에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앰플리튜드를 갖고 이제 B로 걷고 A로 걷고 자기 자신 있고 다시 C로 가고 약간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는 네, 그런 게 이제 퀀텀 워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그러면 이 익스포넨셜한 계산적 이득과 관련된 요약 페이지는 아까 혹시 그 전 페이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페이지 네, 이거라고 요약하면 되겠죠? 그거는 잠시만 논문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필요한 자원들을 얘기하는 그 정리가 있거든요. 그게 큐빗의 큐빅 개수의 로그를 그러니까 큐빅 개수란다. 그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다가 로그를 취한 그러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여기보다 앞이었는데 그 자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까 보시면 RZ 그러니까 로테이션 Z 게이트 가하고 그다음에 리플렉션 게이트 RX 게이트 가하고 그다음 뭐 RZ 또 가하고 리플렉션 게이트 가하고 이렇게 이제 알터네이팅하게 페이즈 모듈레이션 하는 시퀀스를 이제 에피션트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보시면 음,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이 익스포넨셜한 게인을 얻는다는 거를 뭐 간략하게 보여주려면 결국에는 그, 그 페이지 간의 연산을 폴리노미얼로 이제 풀어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컴퓨팅 자원을 접근시켜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페이지를 구하는 방법에서요. 네, 결국에는 저기에 있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페이지 연산, 그러니까 이게 덧셈이랑 곱셈이 더 뒤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익스포넨셜 텀에서는 고변산으로 들어갔을 때 위에 지수 텀들에서는 이제 덧셈으로 풀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네. 이제 그 지수 텀에서의 연산 과정에 대한 리소스를 저희가 다룰 수 있고, 그런데 실제 연산은 익스포넨셜하게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게 있나? 제가 그 부분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어, 그게 제가 보기엔 네. 아까 그 PPT에서 보여주셨던 그 요약해 주신 네. 그 장표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네, 네네. 잠시만요. 화면 전체 공유해야겠네. 네, 저는 네. 요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듈레이션에서 e파이 i에 대한 어떤 저런 변한 매개 변수를 지나가면서 아웃풋으로는 물론 매트릭스이지만 아웃풋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인풋은 A라는 매트릭스는 우리가 다루는 폴리노미얼 계에 있는 거고, 퀀텀 계를 지나가서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게 익스포넨셜 개인인 거라고 저는 이 표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내용이 이 논문에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게 된 거예요. 그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 확인은 안 해,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아리스메틱한 연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의 인트로덕션에 이제 챕터 4에서는 그 레프트 탑 코너에 있는 그런 블럭 인코딩된 행렬들끼리 어떻게 아리스메틱한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술을 해놓았다. 이렇게 인트로덕션에 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다음번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 계속 읽을 거라서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저도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아이젠 밸류죠? 저게 모듈레이션에 들어간 네, 음, 요게 그거예요. 이렇게. 저 아이젠 밸류니까 그러면은 아, 아마 이게 그걸 요약한 것 같거든요. 음, 그 익스포넨셜 연산에 대한 해를 아이젠 밸류로 우리가 측정해서 알 수 있다. 그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한다는 것 같아요. 다만 정확히 조금 말하면, 네. 네, 그 과정이 좀 전 오히려 설명한다면 그거랑 요거 딱 보여주면서 설명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논문에서는 너무 좀 이제 자세하게 그거를 풀어서 잘 안 보이는 느낌도 좀 났는데, 아마 다 잘 이해하면 다 잘 보이겠지만 좀 어려운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걸 다뤘었어요. 그냥 요 블럭인 코딩이 아니라 그냥 A라는 매트릭스만 있을 때 걔에다가 어떻게 이제 그 알터네이팅하게 페이즈 모듈레이션 하면 요러한 이제 싱귤러 밸류에다가 원하는 폴리노미얼 펑션을 취할 수 있는지만 다뤄서 한번 뒷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 연산에 관련된 얘기가 네, 그러게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그 QSVT가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제시를 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모든 다른 알고리즘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거 보시면 쿼드라틱하게 스피드업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 좀 한번 뒷내용들을 보면서 얘가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성근님 말씀에 되게 저도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QSVT 자체가 어떤 이제 실제적인 스피드업을 만들어내는 어떤 알고리즘은 아니고 그냥 여기에 있는 익스포넨셜 쿼드라틱 스피드업에 되는 근간이 되는 그 수학적인 기초를 정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익스포넨셜 텀에 대한 아이젠밸류를 뽑으면 이거는 뭐 익스포넨셜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존의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도 인풋 시키는 인풋 파라들을 그냥 내가 앞으로 인풋하는 데이터들은 익스포넨셜하게 집어넣은 걸로 생각하고 계산해줘.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자명한 어떤 증명이지 이것 자체를 활용해서 뭔가 알고리즘을 뽑아낸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방금 좀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알고리즘 뽑아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양자 알고리즘 만들 때 이런 쪽으로 이걸 고려하면서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얘 자체만으로 이제 뭔가 스피드업을 낸다기보다는. 네네. 그래서 그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걸 쓴 이유가 얘네들이 과연 우리가 다 따로따로 알고리즘들이 되게 산발적으로 나왔잖아요. 갑자기 뭐 서치 알고리즘 나오고 뭐 쇼 알고리즘 나오면서 물론 걔는 QFT 베이스니까 여기 포함은 못 시키지만 뭐 또 다른 뭐 HHL 나오고 서치 알고리즘 나오고 뭐 HHL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얘네들이 본질적으로 다른가 아니면 같은 것에서 뻗어 나왔는가 이걸 먼저 분석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근데 또 그러고 보니까 네.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여러 알고리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막연하게만 쇼어니 그로버니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에는 이게 익스포넨셜 텀으로 들어가니까 이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이제 아예 그 정의 이런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밸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 관련된 논문들 이제 2020년 거 이후로 보면 이게 되게 항상 사이테이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러한 기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래 그 전에 이제 퀀텀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그 되게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논문 쓰신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좀 더 뭔가 추가한 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그게 또 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논문이 이분이 쓰신 건 아닌데 그 Grand Unification of Quantum Algorithm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목이 약간 양자 알고리즘의 대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 알고리즘들의 좀 근본은 뭔가? 약간 그걸 수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던 이유가 그 요게 이제 만약 QSVT 혹은 이제 뭐 그랜드 유니피케이션 한 그러한 알고리즘으로 묶였는데 걔네가 사실은 고전적인 속도 향상에 비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전혀 보진 않았지만 그 디컨타이징 개념들이 있잖아요. 얘를 그냥 클래시컬하게 풀어봐도 어떤 가정만 도입하면 어 퀀텀 알고리즘이 원래 익스포넨셜하게 스피드업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
클래식한 것도 그냥 폴리노미얼하게만 느리게 너네가 퀀텀 알고리즘을 발견했던 그 익스포넨셜하게 빠른 줄 알았던 그런 알고리즘보다 폴리노미얼하게만 느리게 흉내낼 수 있다. 이게 저는 디퀀타이징이 그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QSVT를 그 제목만 봤을 때 디퀀타이징 오브 QSVT 이런 논문이 있어서 어,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좋은 네. 접근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컴퓨터가 이제 익스포넨셜 연산을 이제 모방하는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상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포넨셜 연산이야라고 이제 속여서 이제 인풋되는 파라들을 연산을 그렇게 나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여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진짜 양자 컴퓨터의 어떤 이점을 가져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답을 못 내릴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성숙되고 안정적인 이론이나 알고리즘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맞는 거죠. 그냥 야 이거 이래서 안 돼, 이거 저래서 안 돼 이렇게 계속 맞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논의들을 거치면서 이제 진짜 양자 알고리즘이 뭐가 더 빠른 거고 왜 좋은 건지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이러니까 네, 저도 끝난다라기보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보면은 이제 어쨌든 양자역학도 비슷하게 발전했고 모든 과학이 다 그런 거니까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현재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대체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QSV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알고리즘들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이론이니까 개념이죠. 개념이니까 조금 더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특허 같은 거 아닐까요? 특허도 좀 너무 폭넓게 쓰면은 막 여기저기 맞잖아요. 청광 치지 너무 넓히면 근데 좀 좋은 논문인 것 같습니다. 잘 읽어보면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